안녕하십니까. 소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이제 이야기보다는 제일 가장 중요한, 사실 이제 해외 투자를 했을 때, 혹은 여행을 갈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돈, 혹은 이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돈, 혹은 투자의 수익률에 해당되는 부분을 뭐 거의 결정을 한다고 봐도 무방한 이제 환율에 관련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딴 데서 이제 들어보시지 못한 이제 사실 앵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원화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국 달러 아니겠습니까? 즉, 첫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절대적인 부분 말고요. 상대적으로 아시아 통화 바스켓을 같이 보셔야 된다. 즉, 절대적인 부분과 상대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향후의 원화의 가치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첫 번째로는 달러 움직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앵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앵글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정리를 했고요. 지난 7일 동안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약 2% 정도 급락했습니다. 왜 급락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지난 한 5개월 동안 보게 되면 10.6%, 약 5%씩 이제 2%씩 한 달마다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마다 2%가 빠졌으니까 한 달에 한 4주에서 5주 정도 있는 걸 감안하게 되면 거의 이제 4배에서 5배 속도로 빠진 셈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신용등급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용등급이 사실 떨어진 이유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고 향후의 관세 정책과와 비롯한 정책 불확실성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달러가 옛날만큼 매력적인 자산은 아니다. 라는 얘기와 함께 무디스가 사실 이제 레이팅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난 올해가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건 추세적으로 맞는데 왜 더 빠른 속도로 떨어졌느냐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좀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절대적인 이렇게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계속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원화가 그러면 이런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시아 통화의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그럼 아시아 통화 분위기가 어떤지 그 부분도 저희가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이제 지난 한 5일 동안 이제 뭐그 거래 5일 동안 보시면 일본 엔화가 0.3% 정도 빠질 동안에 로이터 기사를 봤더니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이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 본 건데, 일본 엔화가 0.3 정도 빠진 이유가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즉 미국 달러가 예전에 비해서 이런 이제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그 지위가 조금 약해지니까 안전하다 느껴지는 엔화 쪽으로 돈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향후에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게 되면 이런 아시아 통화에 긍정적인,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대만 달러라든지 인도 루피 역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부분이 한국 원화였습니다. 최근에 보면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내가 미국 주식이나 미국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 막 환율이 10% 이상 빠져버리니까 주가가 10% 올라도, 채권 가격이 10% 올라도 이게 이익이 아닌 셈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다들 패닉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이제 4분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아무래도 미국을 투자하는 것은 이제 좋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전략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달러 환율을 해지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 이유 중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에 약세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통화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엔화를 본다 하더라도 중국 위안화를 본다 하더라도 강세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니 그런 부분을 꼭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난 5개월 동안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한국 원화 같은 경우는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기사에서도 이제 지적했지만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통화당국 간에 어떤 이제 조율이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한국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원하는 이제 원화 절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기사와 뭐 이게 전후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원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본 엔화에 비해서도 거의 5배 가까운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이제 지난 5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신용 등급이 이제 떨어지는 미국 달러와 대신에 한국 원화가 단순하게 올랐다기보다는 이런 암묵적인 거래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이미 외환시장에서는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더 지적해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뭐 원의 일회성 요인으로 그러면 원화가 강세인 거냐 아니면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를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원달러 환율이 10% 정도 상승했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뭐 10%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지역에 투자를 하면서 보통 원하시는 수익률이 10에서 20% 정도 수준이실 텐데, 만약에 이게 뭐 1년 안에 뭐 예를 들어서 한 20% 수익이 났는데 환에서 10% 손실이 나서 난 10%밖에 못 벌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1200원대까지 가버리게 되게 되면 이제 1300원을 깨고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동안 한 20, 30% 미국 주식을 투자해서 번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짚어봐야 되는데, 그것을 짚어보는 5가지 키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키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천천히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가지 요인은 크게 이제 미국 이야기와 그리고 글로벌 이야기로 이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이야기는 만약에 미국이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원화의 강세 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재정 적자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역시도 원화 강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사실 이제 좀 부정적으로 비춰지게 되게 되면 위험 회피 심리가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달러를 선호하겠죠. 그럼 원화의 약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국내로 자본 흐름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워낙 강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무역 정책, 즉 사실 관세 이제 압박이죠. 관세 이제 정책 리스크가 이제 부각되게 되면 당연히 원화의 약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 재정이라든지 금리 측면에서의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게 이제 1,300원대에서 멈추지 않고 1,300원대를 깨고 1,200원대로 가는 이제 그런 위협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왕이면 해외 투자를 할 때 높은 금리 채권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해지를 하셔라. 아니면 내가 성장주,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술주가 너무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달러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 핵심 요인 중에서 만약에 한국으로 돈이 좀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거나 그리고 시장이 되게 불안해지는 그런 국면이 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원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해지를 할 필요 없이 그냥 해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투자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특히 이게 왜 예전과 다른 국면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실제 이제 요약을 하면서 이 영상을 저희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전과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보시면 이제 미국이 코로나19의 양적 완화를 이제 실시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때가 되게 되면 이렇게 오히려 이게 이 연두 색깔이 이제 일본 엔화고요.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한국 원화입니다. 보면 이때는 이제 미국이 돈을 이제 양적 완화를 하니까 제로금리로 가고 돈을 막 뿌려대니까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되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됐을 거고 오히려 원화와 그리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요 기점을 이제 요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원화도 약세가 되고 이렇게 이제 엔화도 약세가 된 그런 모습을 봤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40% 가까운 이제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엔화하고 원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이 둘은 다시 이제 옛날처럼 요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5년 전에 우리가 봤던 이제 미국의 이제 달러의 어떤 약세에 따라서 원화와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인 것처럼 보여진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진짜로 계속 이제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될 것이냐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5가지 포인트를 이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 이제 2024년 연말에 뭐 국내 산업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RBC 캐피탈이나 시티그룹이든지 모건스탠리의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는 2024년 연말에서는 1,400원대가 대부분 주류였습니다. 사실은. 원달러 환율의 전망이.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달러 인덱스가 주요 통화 대비해서 즉 달러 인덱스가 한 9%, 약 한 10% 가까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우린 예상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10% 떨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상대 통화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화도 강세 요인이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티그룹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하고 한국 통화의 어떤 이런 것들이 분명히
관세 협상과 맞물려서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블룸버그에서도 그런 것들이 기사화됐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더 조합한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 보였던 원화라든지 엔화의 어떤 약세가 좀 진정될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 그 이야기는 향후에 미국 채권을 투자하던 아니면 미국 주식을 투자하던 해지가 좀 필요한 국면이겠구나. 이미 10%라 강세를 보였는데 라고 이제 사실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보면 거의 30에서 35% 이상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특히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그랬었는데 특히나 일본과 한국 원화가 심했죠. 그런 것들이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미국 행정부가 원할 가능성도 되게 높아 보인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꼭 염두에 두시고 미국 채권이라든지 주식을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되게 높아서 되게 괜찮은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환으로 손실이 나게 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받으려고 계획했던 5% 정도의 금리보다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는 걸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원달러 환율까지 포함해서 사실 좀 입체적인 투자 전략을 또 다음 영상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은 저희가 만들어지는 대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혜표였습니다.